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국은의회 제2차 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이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지역위기 대응 추진단 소관 예산은 예산의 규모가 경미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사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기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역위기 대응 추진단 소관 예산 심사는 예산서 자체 서면 심사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평화지역발전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 사업소 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21년도 평화지역발전과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1,784만 원이 줄었습니다. 177억 1,581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관리는 전년도 예산보다는 6억 6,888만 원이 증액돼서 27억 6,2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2,78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비로 2천만 원, 토지정보화 시스템 정비사업 2천만 원,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읍면지역 도시기반 정비사업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2,517만 6천 원,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사업에 3억 원을, 주요 연수막 지정개시대 교체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제공 관련 교통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5,122만 7천 원이 증액된 22억 6,3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교통시설 관리 운영은 일반 운영비로 5,139만 8천 원을 297쪽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억 원을, 교통편의 지원 사업비로 제4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등 2억 8,700만 원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중 농촌지역 희망택시 운영 사업비로 5억 5,970만 원을 29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공공용 버스 지원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과속카메라 신호기 설치비로 9억 6천만 원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비로 1,440만 원을 299쪽으로 되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 택시 쿠폰제 사업비로 2,160만 원을, 군장병 교통비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481만 2천 원 증액된 13억 5,8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비로 2억 4천만 원을,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비로 13억 3,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0쪽 되겠습니다. 버스 교통카드 할인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사업비로 3,046만 4천 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비로 268만 8천 원, 그 다음에 노후택시 대차 비용 지원 사업비로 150만 원을 301쪽 되겠습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요건 개선 지원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낙후 지역 개발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5,500만 원 증액된 2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청춘 도시정비 프로젝트 사업비로 18억 7,500만 원을, 그리고 창일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비로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되겠습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증액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71억 6,213만 5천 원 감액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용화리 경관조성 사업 관련하여 303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경관 개선 사업에 10억 원,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2년도부터 24년도 2회차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기본계획 수립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은 지난해보다 14억 395만 3천 원 늘어난 16억 7,8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업무 추진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1,104만 7천 원, 죄송합니다. 업무 추진비로 1,3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 관련 양구명동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로 16억 2,500만 원을 304쪽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공공디자인 개선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 업무 추진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242만 원 감액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44만 9천 원 감액된 5,8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2,130만 원을 305쪽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력 운영비로 3,7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7,529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1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수입은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된 2억 9,1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된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60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규모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544만 원이 증액된 5억 5,673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입 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1억 7,400만 원을, 보존 수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억 8,2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608조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주차관리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09만 9천 원 감액된 1억 6,5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보다 1억 2,553만 9천 원 증액된 3억 9,104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균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근혜 의원입니다. 그 보고서 298쪽이요. 298쪽. 예, 농촌 지역 희망택시 운송 사업이 상당 부분 인상이 되는데 이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298쪽에 처음 맨 이쪽에요. 예. 농촌 지역 희망택시 운송 사업이 한 1억 5천 정도 이상 증액되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망택시 운송사업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그 사업비가 저희 강원도에서 양군이 그 평가상에서도 그 우수 시군으로 해서 선정이 됐듯이 저희들 운영하는 데에 따른 그 비용이 그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비 지원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한 1억 5천 2백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큰 증액이 아닌가 해가지고 보조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양국민 혜택이 확대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그 마을 희망택시 그 쿠폰제 있잖아요. 그 500 조례에서 500m까지 뭐 이렇게 쿠폰 주는 거 택시. 희망택시입니다. 네, 희망택시. 예. 그게 지금 56개리로 돼 있죠. 예, 확대가 됐습니다. 예. 네, 56개리인데 더 이상 확대는 안 됩니까? 거의 그 시가지, 양국 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전 그 마을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말고 그 500m 내인데 그 마을이 속해 있지 않은 마을도 그 500m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해도 가능하죠. 시가지를 제외하고요. 예. 나머지 시군에는 지금 500m를 기준으로 이제 저희들이 해놨었는데요. 예. 그걸 뭐 저희가 딱히 500m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여건에 봐서 뭐 400m 정도라도 여건이 좀 그러니까 가능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옆집까지는 뭐 500이라서 되는데 그 앞집은 뭐 500이 안 된다라서 안 되는 집이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대요. 그런 거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뭐 어떤 그 딱 잘라서 500m에 뭐 499m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장님들이 얘기하는 겁니까? 요 앞집까지는 뭐 500m에서 쿠폰제가 되는데 뭐 옆으로 해서는 또 뭐 500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야촌리 밤골하고 저희 앞멀거지 그쪽도 해당이 돼요. 그 500m 저 쿠폰제래요 택시. 그 500m라는 거는요, 예. 그 버스 정류소를 그러니까,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산정을 하거든요. 그럼 500m 이상만 되면 다 어느 마을이나 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군장병 한가족 택시 쿠폰제 2,100만 원하고 네, 기타 보상금에 1억 원 계산하셨는데 이게 3,000원짜리, 8,000원짜리 해서 계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택시하고 버스하고 같이 두 개 다 되는 거 아니죠? 그럼 택시만 포함된 거죠? 택시 쿠폰은 택시로만 되고요. 예. 예, 버스는 뭐 따로 쿠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군복을 입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중에 재정 운영 보상할 때 그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좀 헷갈려서 그다음에 그 적경 지역 그 사업에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조정 사업인데 창 1위요 5억 300만 원 계산하셨는데 이게 대체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약 지역 그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저희가 지금 기존의 황강리, 예. 뭐 오유일리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그 창일이가 금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4년, 이게 3년 차에서 4년 차로 좀 확대가 됐는데, 늘어났는데, 노후주택 정비 관계와, 그 다음에 마을의 안전, 위생, 그런 확보, 그 다음에 기초생활 인프라 그래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뭐 상수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을의 환경을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강리 샛들마을하고 같은 거죠? 예, 같은. 근데 이번에 사업입니다. 창이 또 이거 말고도 창인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할매 보따리 사업이 또 올해 하더라고요, 같이. 기획실에서 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또 겹치지 않나 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던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동준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6쪽에 네. 송청리 주차장 개설공사 2억 원 계상하셨는데요. 네. 예, 그 위치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송총리 심곡사 올라가는 그 초입세 오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빈집이 하나 남아 있고요. 본 의원이 민원을 많이 요새 접하는데 그 송청 택지에 서희 아파트 주변, 해링턴 아파트 주변, 특히 정중앙방앗간 옆에는 아주 저녁에는 차 주행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확인하셔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불용지 뒷골목 보상이 3억 원 계상하셨는데, 네. 예, 계획 중인 대표적인 대상 골목길이 있다면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 및 뒷골목 보상은 민원인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례를 들면 김상사 카센터 바로 옆에 골목이 있습니다. 그 마을 골목 밑으로 그 도시계획 그 선이 거져 있다가 그 안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라인이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그런 쪽 청구가 요청이 들어온 바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보상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 단위의 골목길이 개인 사유지 골목길이 그렇게 많을 텐데, 예? 그러면 요청을 하면은 다 보상을 해주나요? 그 요청을 했을 때 그 도시계획 시설상 저희들이 그 지하 구조물을 매설했다든가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점유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 사람 몇 명이 이용하는 골목길을 다 보상해 준다면 아마 특혜 시비가 있지 않나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심사숙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주민들 간에 민원이 많거나 서로 싸우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하나 해주다 보면은 우리 양국은 전체를 아마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0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균특 예산 3억 7,600만 원 포함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예.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한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취약지 마을에 대한 그 선정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주택 정비, 빈집 철거라든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뭐 집수리, 그다음에 안전위생 확보, 기초생활 인프라, 마을 안길 정비, 가로 환경 정비, 상수도 연결 등에 대해 이제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3개 마을째 지금 창일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년 사업비 총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22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는데요. 올해가 4억 1,900만 원,
내년도는 이제 5억 3천만 원, 후년에 이제 7억 6천, 23년에 5억 8,800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악취 때문에 취약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창일이가? 그건 아니고요. 그건 마을 전체가 이제 낙후된 마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원은 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불만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옆에 도촌이나 그 옆에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연차적으로 그 낙후된 마을이 있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3 쪽에 왜 도시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에 총 아주 야심찬 한 16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예, 대상진의 가로변 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각종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함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이미 작년에 이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12월 말까지 설계를 마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길 2차선 이상 대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가진의 도로를 제외한 골목길 중에서 음습하고 어둡고 지저분한 곳을 밝고 깨끗하게 만들고 공공 디자인을 입혀서 그렇게 이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 진행에 있어 아주 각종 디자인을 도시처럼 하려 하지 말고요. 본 의원이 좀 제안을 하는데 양구처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가 완료되면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작업이 금속 공작물이나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양구군 농단지 입주 기업 중에 뭐 서류상 직접 생산하는 증명서는 있어도 외부에서 생산 납품 받는 이런 말이 자꾸 들리고 그러니까 관내 주소를 둔 저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이런 거 복합적으로 파악하셔갖고 계약이나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소규모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비 지원과 관련돼서 299쪽에 이 군장병 교통비 지원을 함으로써 군장병들에게 지금 돌아가는 영향력이나 양구군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해보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군인들이 사용한 이 택시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비 지원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실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지금 평가를 사실 내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뭐 지금 이 교통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장병들이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뭐 외출이나 외박이 더 잦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나오는 장병들이 안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입 우수 부대에 이제 시상품으로 택시 쿠폰을 지원을 해왔듯이 그 부분이 사병들한테도 많이 이게 양효가 되더라고요. 장교들이 이제 사병들한테 택시 쿠폰을 활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계없이 적어도 양구 지역의 어떤 평일에 특히 평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올해 참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데 상황이죠. 뭐 이게 실질적으로 사병들을 나오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병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대 내에서 뭐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지
뭐 교통 쿠폰 준다고 해서 이 사병들이 나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부사관들이 나오거나 뭐 어떤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저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신교대라든가 이럴 때 그 군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교통비도 여기 가까운 곳은 괜찮은데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대들은 시내 나오는데 사실 택시비라든가 이런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대응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게 됐던 겁니다. 이게 진짜 1억 원씩 저희들이 교통비 지원을 해주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도 이것을 다른 쪽에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지금 외출 외박을 지금 뭐 거의 군부대 조금만 하면 다 회식조차도 못하게 하고 제한을 다 두는 데다가 이거 뭐 1억 원씩 장병들 나오라고 하면 다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외출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이 교통비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그래서 이걸 안 나온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수 전입부대 지금 저희들 인구 늘리기 정책 하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제가 자칭정가에도 말씀드려서 진짜 모순이 많아요. 양국에 전입을 왔으면 당연히 전입 신고라고 해서 주소지를 둬야 되지 맞는 것이지. 그거 뭐 군에서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그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양국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거는 군장병들은 일부 아직까지 법령이 제정이 안 돼서 못하지만 부사관들이나 간부들은 당연히 주소지 오면 옮겨야 돼요. 그게 뭐 군에서 어떻게 무슨 뭐 그냥 부탁을 해서 억지로 옮기는 양 해서 거기서 돈까지 줘가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제 효과라든가 이런 분석을 못 했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이사단도 없어지고 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주소 이전을 통해서 그 시상으로 저희가 택시 쿠폰을 지급하는 부분은 조금 규모를 축소할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제가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뭐 군부대 간부들이나 일부 이쪽에 사회 기관 단체들 지금 교육계 그쪽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저는 이번 예산에서 다시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근본적으로 이 바탕이 잘못돼 있어요. 돈을 주고선 뭐 주민들을 옮기라고 해서 그렇다고 실적이 허탈하게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이면은 차라리 우리 저기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지금.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302쪽의 농촌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돼서 지금 한 14억이 더 증액이 됐네요. 12억. 예, 마을 환경 정비 사업 12억.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아직까지 못한 마을 한길 우리 포장 등 주민 건인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게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비포장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게 여러 사람들이 복수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냐, 개인의 집, 마을 안길이냐에 따라서 개인이 하는 거는 뭐 거의 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예.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뭐 이제 복수로 이용하는 예. 곳은 해주는데 아직까지 이게 해결 안 된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제 해놨다가도 이제 노후돼서 재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6억이 모자라서 지금 38억 중에서 12억을 더 증액한 게 재정비할 곳이 더 많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이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인 입장에서 진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이번에 12억을 증액해서. 그래도 구체적인 뭐 안이 있어야지만 12억을 더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 지금
뭐 무조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에 2020년도에 예. 우리 저기 마을 한길 포장이나 우리 여러 가지 주민 건의 사업이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된 게 많아서 내년도에 이것을 더 보완을 해서 더 못했던 부분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뭐 지역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12억을 더 증액시켜 놓고 들어오면 더 해준다. 그것은 아니죠. 들어오면 해준다는 개념은 지금 그럼 아니고요. 지금 5개 읍면에서 예. 주민 건의 사업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게 얼마나 돼 있냐는 얘기죠. 그 제가 전체적으로 5개 읍면에 대한 우리 저기 주민 건의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 안 된 거를 한번 전체 통계를 한번 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거 예, 예. 제가 통계를 뽑았었는데 우리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된 게 얼마나 되냐는 얘기죠. 그 매년 이제 신청을 했다가 누락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 신청하는 것도 올해 있고 신청을 했는데 누락된 이게 이제 공공시설이나 뭐 개인이 아니라 예, 예. 복수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 한길이나 재포장들을 해야 되는데 올해 신청을 5개월만에서 받아가지고 신청이 안 된 곳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죠. 300건 중에 지금 뭐 제가 대강 자료인데요. 재검토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한 80건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먼저 한번 조사해 놨던 게 있는데 서류로 좀 대체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 해주는데 이게 주민건의 사업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은 뭐 이제 우리 소통의 날 해가지고 군수님이나 우리 식과장님 나가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제 신청 들어오는 것들 다 메모하셔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안 된다고 다 반려시키고 되는 부분은 검토해서 이제 진행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소통의 날뿐만이 아니라 마을 이장님이 읍면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장님들이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지금 신청 건수가 되는지 작년도에 올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으면 올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2월이 돼서 내년도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매년 이게 주민수건 사업이나 의원님들도 지금 주민들이 주민수건 사업 해달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다 이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은 할 수 있는 그 주민수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하지 의원님이 우리 과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이게 해달라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계장님들이나. 거의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하니까.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5개 읍면 중에서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있으니까 이장에서 이 마을이 들어와서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게 그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은 딱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딱 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장님들이 내가 이장이 이제 올해 또 연말 돼서 바뀌게 되면 내가 이장이 되면 내가 1번 했던 사람이 내년도 해뒀던 사람이 이게 순위가 바뀌어서 올라가면 이 건의 올린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장님의 권한이 내가 이장했을 때 주민수건 사업 올라온 거 전 이장이 했던 거 못한 거 내가 이장 됐으면 순위가 가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니까요. 이거 먼저 해달라고 이장님이 하면 면에서 이거 해서 올리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이장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순위를 매겨놨던 대로 순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순서가 이장의 권한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뒤바뀌고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절차상으로는 지금 각 주민들에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면회 건의가 됩니다. 면에서 1차 우선순위를 선정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선정이 된 부분을 영국군 우리 지역개발팀이 면과 같이 현장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 그러니까 뭐 토지 협의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제외할 부분들은 또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 우선순위 중에서 이제 좀 금액들이 좀 높은 2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들은 양구군에서 추진을 해 가고요.
나머지 작은 그 소규모 사업들은 면에서도 직접 지금 그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적으로는 그렇고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가 1번부터 만약 100건이라 그래서 1번부터 100건까지 다 정해서 사업을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은 매년 반복돼도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 그 추진 그 지침으로 만들어졌던 개인이 오롯이 혼자 그 수혜를 보는 사업이라든가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건의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그 저희들이 제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나중에도 선정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 한 80건 정도는 계속 그 선정이 안 되고 또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계속 어떤 분들은 계속 건의를 또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게 되는데 이제 말씀은 이제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이제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이제 정리가 돼서 안 된다고 이제 배제시켜 놓겠죠. 그죠? 예, 그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니까. 예, 예. 근데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걸 못한 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진행될 사업들은 올해 예산이 모자른 경우라면 내년에도 그 사업에서 반영해서 근데 읍면에서 예, 예를 예. 들어서 마을 이장님들한테 2건씩만 올려라. 다른 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장님들이 그러면 그 사업을 못 올리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그 면 쪽에서 그렇게 그 처리했다라는 얘기는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들어보지 그래요? 않았습니다. 예. 2건씩 올려라 이렇게 할 수 아니 있는 마을 경우는 이장님들이 예. 다 올려도 읍면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면 사업비가 안 되고 하니까 마을 이장님들은 지금 있어도 이거 순서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건 진행해야 되니까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해야 된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떻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정해진 데서 그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은 저희 2천만 원 미만들의 사업은 읍면에서 진행을 해요. 예, 일부 그 일부 진행을 하는데 예, 그 사업비가 얼마 진행? 예를 들어서 올리면 예. 사업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읍에서 이제 읍면장들에서 사업비가 예, 읍에서 시행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이제 면에다 배정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는데 예, 예. 읍면에서 지금 배정 금액이 양급이면 5억이면 5억이 나가냐 아니면 10억이 나가냐 그 배정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희가 총 예산서상에서 사업 그 수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배정액을 조금 정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더 하게 되면 더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어느 한 면이 읍면 중에서 어느 한 곳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걸 다 들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부분이죠.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전수조사를 다 해서 이장님들이 양구읍이 양구읍에서 양구읍에 개인이 아닌 공공시설의 복합적인 어떤 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신청을 다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된 부분이 몇 개인지 확인을 하자는 얘기죠. 그거는 예 당장 그 예. 내년도 지금 당초 그러니까 상반기 건의 사업을 지금 저희가 조사 중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선까지 잘라라 말아라는 저희가 지침을 줘본 적도 없지만 내년도 사업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전부 신청해봐라. 어떤 사업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거는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내년에 명확히 명확히 전부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저희들이 한번 그거 의원님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5개 읍면에 지금 이제 반려된 게 80건이면 80건은 제해놓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지금 이걸 해야 된다는 게 못하는 부분들은 이 지금 12억씩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난 그걸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이든 하긴 하겠지만 5개 읍면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장님들이 올렸던 것들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제 구분을 딱 주세요 이제. 자꾸 올렸던 것들은 이제 안 된다고 정확히 배제시켜 놓고 되는 부분들만 빨리 가져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지금 과장님은 지금 우리 읍면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전혀 틀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장님들은 읍장이 예를 들어서 2개면 2개밖에 못 올리게 해요. 더 있어도 그거
물론 다른 리에서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기 상리에서 2개 올리면 리에서 2개, 2리도 2개밖에 못 올린다고. 그거는 4개가 있으면 4개를 올려야 되는데 왜? 사업이 다른 마을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액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예, 이제 제가 좀 의원님 말씀을 좀 곡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양극 같은 경우는 뭐 마을 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을 떠나서 그 읍면에서 적정 사업량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을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에 그 저희들이 양급에다가도 그 내부 사업 추진하면서 양급이든 면이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면 그럼 마을 읍면에서 주민건의 사업을 전부 수렴해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해보고 모자르면 그만큼 모자라는 부분을 뭐 후년도에 또 사업을 더 증액을 하든가 그런 부분을 증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뜻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주민수거 건의사업 받은 것도 이장님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제가 가서 물어봐도 지금 이쪽에 마을에서 신청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 마을은 2개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고 2개밖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여쭤보는 거야 이게. 알겠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한 건 아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되는 거 안 되는 건 딱 구분을 줘가지고 이젠 마을 읍에서 2천만 원 이상은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나 뭐 종합면서 어디서 누가 하든 간에 알아서들 이렇게 하시고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구분을 주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그 선정하는 데서부터 한번 시도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말씀. 네, 이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의원입니다. 296페이지요.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및 시설 정비가 작년보다 1억이 증액돼서 3억이 됐는데요. 요거 좀 정비하시면서 본인 의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너리나 이런 부분을 정비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개선 사업 하신다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남면 말씀하시는 거죠? 남면예. 예, 예. 거기도 도로 재포장을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맨홀이 예.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불과 재포장한 지가 한 달도 안 됐을 겁니다. 그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면밀히 들여다봐 주셔가지고 맨홀이 정비가 안 됐다는 맨홀이 도로면에서 많이 침하돼 있어요. 재포장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그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우리 그 예, 국도를 예,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그 포장 뭐 지중화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하면서 다 절삭을 해가지고 재포장을 했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부분 맨홀이 많이 주저앉은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 할 때 좀 우리 담당 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봐서 좀 포장할 때 미리 좀 인상을 해가지고 좀 포장면이 좀 잘 나오게끔 좀 그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마치는 건 저는 동감하는 내용인데요. 네. 일부 지금 뭐 절삭을 해서 그 맨홀 높이하고 맞추지 못한 부분들은 예, 많이 있습니다. 맨홀을 들거나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니요. 추철만 인상을 시키면 되죠. 맨홀 뚜껑만 인상을 시키면 되죠. 제가 남면 거 한번 다시 한번 예,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제 예, 본의원이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계돼 있어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보면 버스 승강장 정비로 2천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이 버스 승강장이 곡선부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 이런 데는 지금 군 부사관님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는 바람에 버스가 한번 쓰면은 뒤에 한 3-40대씩 차가 정차돼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들여봐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진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꼭 거기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야 되나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들여다 보셔가지고 좀 옆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 방향도 한번 모색해 주시고 지금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교통 흐름이 안 좋더라고요. 예, 이번 그러전에도 저희들이 별도의 전수조사를 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교통에 상당한 방해가 있다면 그 버스가 적극 한번 서 검토 한번 있으면 하겠습니다. 차량들이 뭐 한 30대씩 어떤 데 서 있고 막 이런 부분이 많이
산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예. 해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좀 교통편에 바람이 방해가 안 되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뭐 동료 의원들이 질의드렸지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이게 올해 내년 첫 사업인가요? 올해가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는 시작을 한 건가요? 예, 올해는 선정되기까지 노력을 해서 지금 기본과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게 몇 개 마을이 한 개 마을입니다. 아니요 한 개 마을인데 또 딴 데는 없었나요? 지금까지 한 게 시청 황강리, 예. 그리고 오유 1, 2 이미 이제 사업 완료가 됐던 마을이고요. 예. 요거는 작년 말에 신청해서 올해 이제 선정 그 절차를 거쳐서 창 1위가 이제 요게 저희들이 5개 읍면에 이제 그 신청 마을을 전부 이제 그 신청을 받는데요. 요게 이제 그 창 1위만 신청이 됐고요. 이제 내년도 사업 선정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그 5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원당리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거기 민원 발생돼서 이런 부분에 특혜가 나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예? 민원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뭐 특혜가 나가 이런 부분은 없죠?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예. 또 괜히 또 그런 부분을 또 주민들이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아닙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열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열이 의원입니다. 우리 296쪽에 보면은 박수공 광장 토지 임차료가 있고 해안면 소공원의 토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예. 네. 박수건 그 토지 임차료는 진짜 금액이 상당한데요. 먼저도 이게 거론이 됐었지만 어떻게 도저히 타협이 안 됩니까? 예, 이거 제가 이거 문제가 대두돼서도 들여다봤는데 임대차 계약서상에 정확히 그 계약년도 공시지가 1000분의 50의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그 임대료 산출에 따른 금액으로 2,269만 5천 원이 이제 지급이 계속되게끔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근래에도 토지주를 좀 만나보셨나요? 토지주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이거 좀 자꾸 자주 만나서 어떤 협상도 하고 좀 자꾸 타협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임대료를 이건 뭐 워낙 산출 공식이 나와 있어서 내릴 수 있는 부분은 토지를 아닙니다. 매입을 하는 방법을 써야죠. 그러니까 매입 네. 방법이요. 예. 예. 이게 좀 빨리 저희들도 그 매입해서 끝내는 것도 좋은데 계약을 당시 이제 10년을 딱 해놨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그 내년도 사업 추진하면서는 예. 그 주인하고는 저희 한번 미팅을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계약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진짜 상당한 금액이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매입에 대한 예, 거는 예, 매입을 하셔야죠. 하는 걸 예. 방법을 써야죠. 지주분하고 좀 네, 미팅을 예, 하도록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협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해안면 같은 경우도 이 금액이 50만 원인데 그러면 땅 부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여기도 토지주하고 협상이 안 됩니까? 예, 여기 해안 같은 경우는 그 소공원이 낀 그 뭐 하천도 좀 껴 있고 기재부 땅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매입하는 게 그 좀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예. 장기 임차 형태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 예. 다행히도 그래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해서 네. 예, 매년 이렇게 나가는 그 지출이 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올해도 네. 사실은 임차료로 나가고 있던 시내 주차장 에 포함된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네.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좀 매입에 응해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거기 좀 난항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매입해서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주 만나셔서 적극 좀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하시고 예, 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03쪽입니다. 네, 우리 양구 명동 공공 디자인 사업에 16억 6천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 네, 이 사업은 또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양구 명동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는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제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2차선 큰 도로를 제외한 시가진의 저희 단일로라 그럴까요? 뭐 좁은 골목길이죠. 좀 어둡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가 많이 투기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걷고 싶지 않고 이런 아주 환경이 열악한 것을 좀 밝고 깨끗하고 공공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봐도 산뜻하게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고 알기 쉽게 또는 걷고 싶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골목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기 대표적인 곳으로 따지면 그건 이제 골목보다는 이제 소공원이 좀 껴 있긴 하지만 그 중앙시장의 저 위에 그 집곡전에서 내려오는 중앙시장 내 그 분수돼 있던 곳 그런 곳을 이제 공공 디자인을 가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많이 좀 굉장히 좋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좀 그런 곳 개선하는 곳이 있고요. 골목길 중에는 여기 터미널에서 저쪽 그러니까 산림조합 쪽으로 한 칸 더 내려간 골목 라인, 네. 예, 그런 라인이라든가 거기 선화연립 그런 일부 네. 골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명칭을 좀 조금 바꿔서 이렇게 좀 예산할 때 명칭을 조금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명동에 또 뭐 사업을 한다, 투자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일부 주민들한테는 또 반발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아시잖아요. 또. 예, 예, 이게 사업이 그러니까, 제목을 예, 예. 이거 그냥 좀 명칭을 좀 다르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답변. 아니요, 뭐 답변까지는 아니고, 예,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 뿐이고요. 그러면 이제 305쪽을 봐주세요. 네, 우리 주차장 특별 회계 1억 7천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예, 주차장 특별하게 전출금이 이제 많이 1억 7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어디였지? 네, 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특별하게 관리할 때 증액된 부분은 예.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 저희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주정차 단속 알림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정차 위반 지역에 차량이 섰을 때 정차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시작될 때 저희가 미리 그분 소유자한테 주정차 위반 지역이다 옮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알리는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데 따른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보수 관리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혹시 수당이나 급여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하여튼 뭐 편리성을 위해서 군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여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평화지역 발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